결혼식장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사람은 신랑도 신부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손녀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몸이 불편해서 나가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식이 끝난 뒤 신부에게 전달된 작은 봉투 하나, 그 안에는 돈도 축의금도 없었습니다. 28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써내려간 손녀를 향한 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은 결혼식장을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가족들은 그 이유를 알고 오열했습니다. 결혼식장은 웃음과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손녀는 하객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맨 앞줄, 늘 앉던 그 자리, 그곳에 앉은 할아버지의 눈빛을 보는 순간에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맞벌이로 늘 바빴습니다. 아침이면 부모님보다 먼저 눈을 뜨는 사람은 할아버지였고, 밤이면 부모님보다 늦게까지 깨어있는 사람도 할아버지였습니다. 손녀에게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 앞까지 손녀를 데려다 준 사람도 할아버지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등교했지만 손녀는 할아버지의 투박하고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늘 따뜻했습니다. 생일마다 서툰 솜씨로 미역국을 끓여주던 사람도 할아버지였습니다. 간이 맞지 않아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했지만 손녀는 매번 그릇을 싹싹 비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끓여준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 한마디에 할아버지는 매년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을 불렸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망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방문을 걸어 잠갔던 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도 모르게 혼자 울던 그날 방문을 두드린 사람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녀의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아주었을 뿐입니다. 그 침묵이 어떤 위로의 말보다 컸다는 것을 손녀는 어른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손녀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것도 맨 앞줄에서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며. 하지만 예식이 시작되고 채 20분도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예식장 뒷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몸이 불편하신가 보다. 이모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오직 손녀만이 식이 끝날 때까지 그 빈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주례사가 이어지고 신랑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우는 순간에도 손녀의 마음 한구석은 계속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저러실까? 어디가 편찮으신 걸까? 웨딩드레스 속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사회자가 신부에게 다가와 작은 갈색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할아버님께서 꼭 식이 끝난 뒤에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손녀는 봉투를 받아든 순간부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손이 떨렸습니다. 축의금이라기엔 너무 가벼웠습니다. 대기실로 들어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 아니라 낡고 손때 묻은 일기장 한 권과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손녀가 태어난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강아지가 태어났다. 손톱만큼 작은 손가락을 처음 잡아본 순간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손녀가 잊고 있던 혹은 아예 몰랐던 순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걸음마를 뗀 날, 처음 학교에 간 날, 고등학교 3학년 그 밤에 대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애가 방문을 잠그고 울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옆에 앉아 손만 잡아주었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있다는 걸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배운다. 그리고 마지막 장. 결혼식 전날 밤에 쓴 글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내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걸어간다. 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우는 날을 보게 될까봐, 내 가장 행복한 날이 슬퍼질까봐 나는 먼저 자리를 떠난다. 오늘도 내가 행복하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손녀는 그 자리에서 끝내 편지를 다 읽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글자를 가렸기 때문입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채 손녀는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처음으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래전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오직 손녀의 결혼식만큼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치료를 미루고 버텨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담당 의사는 훗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치료 시기를 많이 놓친 상태였습니다. 본인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매번 진료를 미루셨어요. 손녀 결혼식이 언제냐고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며칠 뒤 할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녀는 지금도 결혼 기념일마다 그 일기장을 꺼내 읽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와 할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의금은 돈이 아니라 평생 나를 사랑해준 한 사람의 시간이었단다. 할아버지는 봉투 안에 돈 대신 평생을 담았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결혼하는 그날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본 사랑의 기록을,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슬픔보다 손녀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던 한 사람의 마음을. 사람들은 결혼식에서 값비싼 축의금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큰 축의금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평생 흘려보낸 시간과 마음이 아닐까요? 당신 곁에도 말없이 그런 사랑을 건넨 사람이 있지 않았나요?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것은 축의금이 아니라 평생 손녀를 사랑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한 사람의 편지가 있나요? 당신이라면 할아버지께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한마디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